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클라우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퍼스널 컴퓨터나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노트북이나 퍼스널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다 저장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제한적이에요. 구글이 15기가, 드롭박스가 5기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30기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가장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 변질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만 네이버 클라우드에 활용을 하시고, 지금 대부분의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하고 동영상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본 사진이 1280 픽셀로 줄어들어서 영구 공짜로 보관을 해줍니다.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진들은 그냥 구글 포토에다가 올려놓으면 알아서 영구 보관이 되고, 이거는 원본 UHD급 동영상, 아주 해상도가 너무 좋은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영구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은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 클라우드는 우리가 만든 설문이라든가 기타 시트라든가 이런 거 쓰기도 바빠요. 거기다 괜히 이상한 데이터 올려놓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30기가를 좀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마트워크에서 가장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리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밴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은요, 그 전에는 그룹웨어 아시죠? 그룹웨어, 스마트워크 그룹웨어를 사용하려고 돈 주고 그룹웨어를 사서 렌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밴드가 나오고 나서는 부터는 그 그룹웨어를 다 없애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지금 그룹웨어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잘 아시면은 웬만한 그룹에 뺨치는 게 네이버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알람 설정인데, 알람을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알람을.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밴드 알림은 뜨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뜹니다. 카카오톡하고 다른 게, 카카오톡에도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알람 기능이 있지만 배지에 나오는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밴드는 배지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연락이 오고, 그렇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이버 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밴드라고 하는 그 네이버 밴드라고 하는 앱은 정말 이 스마트워크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저장을 다
네이버 밴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메모도 모든 걸 다 네이버 밴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하여튼 네이버 밴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밴드의 생명은 개인 밴드다라는 거. 개인 밴드, 여러분들 혼자만 보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쌓아 놓으면은 여러분들 그 지식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밴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상 회의 관련된 솔루션, 요새 무지하게 뜨고 있죠. 화상 회의 관련돼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줌.us에 가시면 사용법도 정말 쉬워요. 회원가입하고 그냥 바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무료인 경우 40분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교육기관, 교육자들, 교수나 교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40분 제한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상 제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어할 수도 있고, 따로 이제 전체를 다 제어할 수도 있고, 아마 요 3개 중에서 화상회의 관련된 기능은 이 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녹화도 가능하고, 자체 녹화를 나누어서 녹화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정말 완벽합니다. 최대 접속자는 조금 100명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화상회의를 100명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능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능력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능력이 100명 이상 하면 뻑이 나겠죠. 10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상이라는 게 뭐예요? 한 화면에 여러 명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명, 그러니까 100명 100명 화상이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100명이면 제가 볼 때는 몇천 명 회의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상회의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옛날에 행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구글 밑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구글에서 제공해 준 건데, meetgoogle.com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얘가 유료였어요. 근데 요번에 무한 폐렴 때문에 무료로 바꿨죠. 시간은 얘가 무제한인데, 얘가 잘못됐네. 여기 바뀌었습니다. 얘가 무제한이고 얘가 아닌가? 네, 무제한이고 얘가 40분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제어 능력은 구글 미시나 웹엑스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화상회의 한 거가 이제 얘는 녹화가 가능하고 얘도 녹화가 가능한데, 이 구글 밑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최대 접속자 수는 얘가 250명이고요. 특징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기타 등등 구글 솔루션 있죠? 솔루션하고 연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웹엑스는 고정 주소를 제공해줘. 고정 주소. 고정 주소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게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면 그 URL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웹엑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고정 주소가 있어 가지고 계속 그 고정 주소로 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변동적인 거잖아요. 지금 좋은 거지. 뭐 40분이 뭐 지금 40분이지 뭐 앞으로도 40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 변동이 되는 건데, 제가 왜 구글 밑을 제일 처음에 놔두고 가장 핫한 줌을 제일 꼬레비로 세웠냐 하면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중국에서 개발한 앱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줌 사용하면은 저는 줌 사용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지 마시고 웹엑스나 구글 밑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란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화웨이에서 이렇게 장비 납품, 그 5G, 화웨이 제공한 5G 관련돼서 그 백도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땐 줌이 가장 좋습니다. 줌이 가장 좋은데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구글 미시나 웹엑스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스마트 워크의 핵심 단축 URL 만들기. 단축 URL이 왜 스마트 워크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구글 문서도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구글 시트도 그렇고 구글 설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까 OK 마인드 맵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정보를 주고받을 때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URL을 주고받았죠. 스마트 워크를 진행하려면요, 가장 핵심이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주소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주소가 너무 길거나 짧아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맨날 적어 놓고 다니든지 어떻게 복사해 놓고 다니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짧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길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영원히 기억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짧게만 만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고요. 국내 사이트인데 대한민국에서 자기네가 가장 짧게 단축 주소를 만든다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트 주소가 a.to입니다. 여러분들 자,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a.to라고 한번 쳐보세요. a.to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긴 주소를 넣으라고 창이 하나 달랑 나와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 많이 있었죠. 동창 주소록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보시면은 동창 주소록을 한번 해보죠. 공유 들어가서 링크 보기 누르면 이 동창 주소록이죠. 링크 복사하게 되면은 자, 동창 주소록 이 URL이 이렇게 보이죠. 엔터를 치면 잘 나오죠. 근데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이세돌 아니면 이세돌도 힘들겠죠. 이거를 짧게 만들어 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아사달에 가가지고 여기 긴 주소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면은 그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변환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짧은 주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짧은 주소를 긁어가지고 컨트롤 C 하세요.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주소가 만들어지죠. 그냥 짧은 주소를 넣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그 긴 주소를 대행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보낼 때 막 URL 굉장히 긴 걸 보내는 친구들 있죠. 무지하게 짜증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a.to에 와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a.to 치면 저게 나와요. a.to 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넣고 변환하기 누르면 짧은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PC에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 긴 주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요. 요 A.TO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QR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이 QR코드를 갖다가 인쇄하고 싶다 그런 요거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인쇄 고해상도의 QR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냥 웹상에서 유통을 하고 싶다 그럼 요거 있죠. 요걸 누르면은, 요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QR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인쇄용이라는 건 요거라 그랬어요. 명함에다가 이 QR코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변환하기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하고 짧은 URL 주소가 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여기 찍잖아요.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제가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찍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자, 제가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렌즈로 가서 찍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위에 이렇게 뜨죠? 대학 동창 주소록이라고 뜨나요? 자, A.TO 가장 짧은 주소를 제공해 주면서 좋은 것보다 QR코드까지 만들어 준다. 뭐 네이버 QR 만들고, 뭐 다음 QR 가서 만들고, QR 코드 만드는 사이트에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주소만 쳐주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http skhu.ac.kr 어디에요? 우리 성공에 대해 주소죠. 변환하기 누르면 얘도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읽으면 성공의 대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보여드리죠. 뭐. 자, 그래서 자, 여기 네이버에 가서 렌즈로 가서, 자, 여기 읽으면 성공의 대학교 나오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성공의 대로 바로 가죠. 여기에 요 QR코드가 성공에 데려가는 요 주소에 대한 QR코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웹상에서 그 주고받을 때는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카톡이라든가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영화 같은 데 듣고 싶다 그럼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인쇄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짧게만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로 주소를 편집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비틀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bit.ly 여기 한번 가보세요. bit.ly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에 로그인 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로그인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오픈 아이디라고 그러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구글 오픈 아이디 가지고 로그인 되죠. 로그인 됐으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자, 여기 크리에이트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 긴 주소 있죠. 긴 주소를 컨트롤 V에서 넣자. 아니, 여기 아니구나. 우리 있던 대학 동창 주소로 이 긴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크리에이트 눌러가지고 긴 주소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짧은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요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착한교육연구소 그 약어가 Good Edu Lab입니다. GEL 111111 1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쵸? 뭐 다섯 개만 쳐볼까요? GEL 9999 네 개만 쳐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GEL 해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라 customization is not availabl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GEL 999로 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주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치면 돼? bit.ly y 쓰고 슬래시 gel 9999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요 동창 주소록이 다시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사이트 새로운 사이트에 가서 그 주소 bit.ly 슬래시 gel 9999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제 스마트폰에 가서도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에 가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가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여기 내가 크롬에 가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치면 돼요? bit.ly 슬래시 gel 9999 그죠? 이동 누르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이 될지 타블릿 PC가 될지 노트북이 될지 데스크탑이 될지 상관없이 여기서 만들어진 요 비틀리 여기 커스터마이징 해준 거 있죠? 요 커스터마이징 해준 그 주소를 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bit.ly 해외 사이트인데 좋은 거는 URL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URL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꼭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오픈 아이디를 사용하면은 들어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스마트워크의 하루 중에서 스케줄링 관련된 구글 캘린더하고 네이버 캘린더에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관련돼서 온라인 마인드 맵하고 구글 문서,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관련해서 구글 설문, 구글 시트, 단축 URL, 그 다음에 화상회의 관련해서 네이버 밴드하고 구글 줌, 구글 미트 알아봤습니다. 자, 스마트워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일을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출근을 해서 컨베어 벨트에 가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보일러를 조립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 그건 누가 한다? 그건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로봇이 하는 거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이 움직이는 곳 자체가 일이 되는 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장이 되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회예요.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관련된 앱이라든가 관련된 툴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워커로 변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